킨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시장의 과도한 투기와 만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현상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체 파이버스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 실체부터 파고들어보죠. 제가 슬라이드에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같은 친숙한 메신저 창에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네, 텍스트 기반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막 나 지금 이더리움 $100였지만 파이버스 토큰으로 바꿔줘 이렇게 치면 AI 에이전트가 온체인 결제, 토큰 교환, 심지어 포트폴리오 자동 관리까지 대신해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코인 거래 한번 하려면 지갑 연결하고 네트워크 맞추고 승인 누르고 이 과정이 초보자들한테는 거의 통곡의 벽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파이버스 팀이 그 복잡한 진입 장벽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파했느냐. 바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슬라이드에서 꼽는 첫 번째 핵심이 TNA 기반의 키리스 에이전트 지갑입니다. 잠깐만요. TNA면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 안에 있는 금고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실내 실행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독립적이고 아주 안전한 보안 구역입니다. 와, 그럼 지갑 비밀번호, 즉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돈 날릴 공포가 없다는 뜻인가요? 내가 외워야 할 그 12개짜리, 24개짜리 영어 시드 구문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블록체인은 이게 나라는 걸 어떻게 알고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없는데?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 기술인 ERC8004 신원 바인딩 기술과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보통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매일 하죠.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그렇죠. 그럼 그 생체 정보가 스마트폰의 TNE 영역에서 암호화되어서 처리됩니다.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복잡한 시드 구문을 요구하는 대신에 이 기계 자체에 안전한 보안 영역이 보내는 서명을 신뢰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폰의 보안 모듈이 나를 대신해서 블록체인과 통신하고 신원을 증명하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즉, 내 생체 정보와 기기 권한이 곧 열쇠가 되는 거고 그 열쇠를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와 아예 단단히 묶어버리는 게 ERC8004 기술인 거죠. 와, 진짜 편하긴 하겠네요. 그럼 사용자는 그냥 메신저 켜서 얼굴 한번 들이밀고 채팅 치면 끝난다는 건데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바로 가스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아무리 지갑이 편해져도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려면 무조건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를 내야만 하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네트워크면 이더리움이 있어야 하고 솔라나면 솔라나가 내 지갑에 꼭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그게 뉴비들한테는 진짜 큰 걸림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적힌 엑사공입이 레일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스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엑사공입이 레일이요? 제가 여기서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이게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톨게이트에서 멈출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제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조수석에 탄 AI 비서가 알아서 통행료를 내고 영수증까지 챙겨주는 그런 마법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통행료 자체가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야 하거든요. 그럼 누가 내주는 거예요? 파이버스 팀이 공짜로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엑사공입이 레일의 핵심은 최근 블록체인 신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페이메스터 개념을 AI와 결합한 겁니다. 사용자가 가스비로 쓸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파이버스 네트워크 뒷단에 있는 유동성 풀이나 릴레이어가 수수료를 먼저 대납해주는 구조예요. 아, 먼저 내준다? 그럼 빚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전송하려는 타겟 토큰에서 그 수수료만큼의 가치를 아주 미세하게 떼어가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가 아예 마케팅 비용처럼 그 비용을 흡수해버리는 방식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0원이다라고 완벽하게 느끼게 만드는 고도의 백엔드 기술인 거죠. 와, 그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굵직한 자본이 몰렸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애니모카 브랜드, 시그넘 캐피털, 그리고 전통 금융권인 UOB 벤처스까지 합쳐서 총 $10,000,000,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죠. 특히 이런 보수적인 전통 금융권이 크립토 프로젝트에 크게 베팅했다는 건 그만큼 이 메신저 결제 AI라는 컨셉트가 대중들한테 즉각적으로 먹힐 거라고 판단한 거겠죠. 기술적 진입장벽을 완전히 없앴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니까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 잠재력을 본 겁니다.
자, 그럼 훌륭한 기술력에 아주 든든한 벤처 캐피털 뒷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앱 켜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완벽한 펀더멘털을 갖춘 프로젝트거든요. 네, 겉보기엔 아주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실제 온체인 데이터와 상장 당일의 차트로 돌려보면 현실은 아주 차갑고 무섭더라고요. 상장 직전 가격이 0.26달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4월 20일 상장 당일 단 하루 만에 1.66달러로 무려 177%가 폭등하면서 역사적 최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기품도 잠시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고점 대비 40%가 폭락한 1.05달러로 곤두박치거든요. 네, 상장 직후 24시간 거래량이 약 6억 8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니까요.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이 하루 만에 돌았습니다. 이 미친 듯한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단기 투기 자금 규모가 진짜 상상조차 안 가네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팩트가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분석팀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수상한 정황 포착 데이터인데요. 업비트가 상장 공지를 띄우기 전 5일, 즉 D-5일부터 하루 전까지의 구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아, 상장 발표 전이요? 네, 이 기간 동안 재단 측의 특별한 호재 발표나 기술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미 230%나 폭등해 있었습니다. 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약간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상장 공지 전에 230% 올랐다는 거 뭐 의심스럽긴 한데 아까 전문가님이 기술력이 엄청나다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UOB 같은 거물급 벤처 캐피털이 1,000만 달러나 투자했다는 소문은 아마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란 말이죠. 네, 소문은 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막 불법적인 사전 정보 유출이나 작전 세력의 펌핑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치 빠르고 정보력 좋은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이 아, 이거 대박이다 직감하고 먼저 사들인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닐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아주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훌륭한 가치를 먼저 알아본 똑똑한 투자자들의 매수세라는 가설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핀테크 연구소의 데이터를 신뢰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현상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상승의 질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근거, 즉 기술적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승의 질이요? 보통 이 수치가 70을 넘어가면 시장이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흥분해서 펀더멘털 이상의 거품이 끼었다고 보거든요. 70만 넘어도 과매수인데 파이버스는 어땠나요? 파이버스가 상장 직후 찍은 수치가 무려 86이었습니다. 와, 86이요? 진짜 자동차 계기판으로 치면 RPM 바늘이 레드존 끝까지 넘어가서 엔진이 막 터지기 직전인 거잖아요. 이게 스마트머니가 점진적으로 가치를 반영하면서 들어온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수치거든요. 단기 투기 자금, 이른바 포모에 휩싸인 개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극도로 위험한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수학적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이 수치는 68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분석팀의 진단에 따르면 이는 상승 동력을 이미 잃었고 필연적인 조정 국면, 즉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장 전 230% 펌핑은 가치 투자를 가장한 특정 세력의 선매집과 군중 심리가 결합된 덫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탐욕과 공포가 막 뒤엉킨 전쟁터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스마트머니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불나방처럼 뛰어든 투기 자금의 흔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이 심층 분석의 핵심이자 파이버스 생태계 아래에 숨겨진 가장 거대한 빙산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유통량 20%의 함정입니다. 네,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팩터죠. 제가 이번에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엄청난 한정판 희귀 운동화를 샀습니다. 전 세계에 딱 100켤레만 풀렸다고 해서 막 밤을 새워 줄을 서고 프리미엄까지 잔뜩 붙여서 비싼 값에 샀단 말이에요. 뭐 흔한 일이죠. 한정판 시장에서는.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니까요. 네, 근데 집에 와서 뉴스를 딱 보니까 제가 산 그 브랜드의 창고에 사실 똑같은 신발이 400켤레나 더 쌓여 있고 심지어 내일 당장 시장에 우르르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이버스의 토크노믹스 상황이 딱 이렇지 않나요? 맞아요. 시장에 풀려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은 전체 토큰의 고작 20%뿐이고 나머지 80%는 락업,
즉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는 아주 무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80%를 가리켜서 슬라이더에서는 아예 시한폭탄이라고 명시해 두었더라고요. 타임바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크립토신에서는 이 뒷뻥 창고가 블록체인상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고에 400켤레가 더 쌓여 있구나. 이걸 온체인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 상승분에 눈이 멀어서 그걸 외면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애초에 왜 전체 물량의 80%나 되는 엄청난 양을 창고에 잠가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풀면 안 되나요? 약간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벤처 캐피털이나 초기 개발팀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코인을 배정받거든요. 만약 상장 당일에 이 사람들이 코인을 한꺼번에 다 던지고 수익 챙겨서 도망가 버리면 그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하겠죠. 아, 덤핑이 나오는군요. 네, 그걸 막고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맞추기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가 바로 락업, 잠금장치입니다. 하지만 베스팅이라는 일정표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잠금 장치는 서서히 혹은 특정 분기에 한꺼번에 팍 풀리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인 초대형 매도 압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1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갔다고 믿어도 초기 투자자들이 막 0.1달러에 산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제 가격은 도저히 방어가 안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게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그럼 앞으로 파이버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슬라이드 후반부에는 향후 6개월의 운명을 가를 2026 로드맵하고 구체적인 가격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다오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멀티체인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버스는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결제 시스템인데 왜 굳이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다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필요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결국 누군가 짜놓은 매개 변수, 즉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네, 세팅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 파이버스 네트워크의 기본 수수료 대납 비율을 0.1%로 할지 0.2%로 올릴지 혹은 요즘 유행하는 밈코인을 AI 결제 지원 목록에 추가할지 말지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은 AI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만약 이 권한을 파이버스를 개발한 재단이나 특정 벤처 캐피털이 독점한다면 그건 진정한 웹3가 아니겠죠. 언제든 자기들 입맛대로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인을 보유한 커뮤니티가 직접 투표를 통해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다오의 출범은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탈중앙화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3분기 멀티체인은요? 3분기의 멀티체인 확장은 이더리움을 넘어서 솔라나, 아비트럼 등 다양한 생태계로 AI 결제가 확장되면서 실제 대중적인 사용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AI의 뇌를 통제하는 권한을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고 활동 무대를 넓히는 거네요. 이 두 가지 촉매제를 바탕으로 핀테크 연구소는 세 가지 타겟 가격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 분리시입니다. 타겟 가격이 1.80달러에서 2.50달러네요. 최고점을 돌파하는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2분기 다오와 3분기 멀티체인이 완벽하게 안착해서 락업 해제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AI 에이전트 실사용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야말로 혁신이 이기는 그림이네요. 네,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만큼 달성하기 아주 어려운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중립적 시나리오, 뉴트럴입니다. 기술 개발은 로드맵대로 착실히 진행되지만 아까 경고했던 시한폭탄인 단기 랑업 물량이 시장에 우르르 풀리면서 생기는 매도 압력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가격은 0.8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에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듣기만 해도 아찔한 비관적 시나리오, 베어리시입니다. 가격이 최저 0.30달러에서 0.60달러까지 고점 대비 반토막을 넘어서 완전 수직 낙하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이 폭락의 트리거는 규제 당국의 갑작스러운 조사, 멀티체인 개발 지연, 거기에 대규모 락업 해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서 온체인 데이터와 토크노믹스를 분석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유튜버의 1분 요약은 단순히 오르고 내린다는 결과만 말해주지만 이 심층 분석 보고서는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와 리스크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13페이지짜리 슬라이드의 결론 파트에 다다랐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요약 제목이 혁신과 도박 사이의 줄타기네요. 한쪽 저울에는 가스비 없는 웹3 AI 결제라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과 기술적 성취가 올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전 펌핑의 흔적과 전체 물량의 80%에 달하는 잠재적 매도 폭탄이라는 극심한 위험성이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의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위험성의 무게가 훨씬 더 큰 변동성 장세라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연구소 슬라이드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액션 플랜이군요. 뭔가요? 첫째, RSI 수치가 보여주듯 현재 시장은 단기 투기 자금으로 인한 극심한 과열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뛰어드는 건 달리는 롤러코스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포모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네요. 둘째는요? 둘째, 잠겨있는 80%의 토큰, 그 락업 해제, 즉 베스팅 일정을 캘린더에 적어두고 반드시 추적하십시오. 대규모 물량이 풀리는 날짜 전후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결국 투자의 정석으로 돌아가네요. AI 테마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파이버스 같은 단일 코인에 내 자산을 몰빵하지 않는 철저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입니다. 네, 기분 중에 기분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단순히 막 빨간불 파란불만 깜깜이던 차트가 이제는 기술의 발전, 인간의 탐욕, 그리고 정교한 시스템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는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화려한 혁신의 스토리텔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와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파이버스의 메신저 AI 결제 기술을 뜯어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죠? 가스비도 알아서 내주고 토큰 교환도 1초 만에 해주는 이 놀라운 AI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대중화되었다고 상상해보죠. 우리의 모든 자산을 AI가 알아서 거래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AI가 아주 교묘한 해킹 공격을 당하거나 치명적인 알고리즘 오류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전 재산이 엉뚱한 지갑으로 휙 전송되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아, 끔찍한 상황이네요. 과연 그 잃어버린 돈에 대한 책임은 이 혁신적인 코인을 만든 파이버스 개발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내장시켜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플랫폼 회사에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것도 아니면 복잡한 프라이빗키 관리가 귀찮고 그저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지갑의 통제권을 보이지 않는 AI 알고리즘에게 덜컥 넘겨버린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완벽한 편리함과 혁신을 약속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통제와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날카로운 통찰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